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면서 바다, 계곡, 강, 하천 등지를 찾는 분들이 크게 늘고 있죠. 오늘은요, 여름철 순환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 방법과 사고 발생 시 행동 요령까지 자세히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스튜디오에 원주소방서 119 안전체험마을 강희석 소방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원주소방서 119 안전체험마을의 소방이 강희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달까지 지창영 소방이 함께 이 시간 채웠었는데 부서 이동이 좀 있던 건가요? 네, 7월 정기 인사가 있었습니다. 아, 정기 인사가 있어서 네. 이제 지창영 소방이께서는 다른 부서로 좀 발령이 나셨고 네, 맞습니다. 이번 달부터 우리 청취자분들께 119 안전체험마을 강희석 소방이께서 119 안전브리핑 시간 꽉 채워드릴 예정이니까 앞으로 많은 사랑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청취자분들께 우리 소방이 소개 한번 해주시죠. 오늘 첫 시간인데. 네, 저는 행성소방서 예. 소방안전과에서 근무하다가 금년 7월 정기 인사로 원주소방서 예방안전과 안전문화팀에서 근무하게 된 소방이 강희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래 횡성소방서에서 근무하시고 이번 달부터 인사 이동이 있어서 원주소방서로 이렇게 발령을 받으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횡성소방서에서는 얼마나 계셨나요? 횡성소방서에선 3년 6개월 근무했습니다. 3년 6개월이요. 네. 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소리 정말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좀 올리고자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이제 휴가철도 시작이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매년 여름이면 안타까운 순환사고 소식들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 실제로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죠? 네, 날씨가 더워질수록 물놀이를 즐기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예. 순환사고가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강원 지역에서는 연평균 300건 이상 순환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월별로 보면 6월부터 사고가 증가하기 시작해 네. 휴가철인 7월과 8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9월까지 이어지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네. 특히 전체 순환사고 가운데 절반이 넘는 56%가 여름철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여름은 즐거운 휴가철이기도 하지만 안전에 있어서는 가장 긴장해야 하는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야, 최근 3년 동안 강원 지역에서 연평균 308건의 순환사고가 발생한 걸 봤을 때 네네. 하루에 한 건 정도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크게 보면은 네네.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발생하고 있고 네. 특히 절반이 넘는 56%가량이 이 여름철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꼭 좀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고가 정말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만큼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름철 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들이 좀 있죠? 방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가장 큰 원인은 예. 방심이고요. 방심이요. 예, 많은 분들이 나는 수영을 잘한다. 네.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네. 실제 사고는 이런 순간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 또 준비 운동 없이 갑자기 찬물에 들어가 근육 경련이 생기거나 예. 술을 마신 후 물에 들어가는 경우, 안전 요원이 없는 계곡이나 예. 출입 통제 구역을 이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아하. 특히 계곡은 겉으로 보기에는 잔잔해 보여도 수심이 갑자기 깊어지는 곳이 많고 바다는 조류와 파도의 변화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예. 항상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결국 대부분의 사고는 자연재해보다 네.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강, 계곡, 바다 가릴 거 없이 다 위험하군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어릴 적부터 막 놀다 보니까 좀 만만하게 볼 수 있는데 그럴 수 생각보다 위험하다. 이걸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이는 장소도 상황에 따라서 확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고 그렇다면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고 유형이 있다면 어떤 것들 좀 뽑아 주시겠습니까? 네, 사고 유형은 총 3가지인데요. 첫 예. 번째는 익수사고입니다. 익수사고요. 수영을 하다가 갑자기 예. 체력이 떨어지거나 깊은 곳으로 들어가 발생하는 사고가 가장 많고요. 예. 두 번째는 표류사고입니다. 표류사고. 최근에는 서핑과 패들보드 같은 수상 레저를 즐기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강한 바람이나 네. 파도로 인해 해안에서 멀리 떠내려가는 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실족사고입니다. 예. 계곡이나 하천의 바위는 물이 묻으면 생각보다 훨씬 미끄럽기 때문에 사진을 찍거나 이동하다 발을 헛디뎌 물에 빠지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예. 이 밖에도 낚시 중 추락하거나 보트와 카약이 전복되는 사고도 여름철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이제 이기 같은 거 끼면 진짜 미끄럽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진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수영을 못해서만 사고가 나는 게 아니라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충분히 사고를 당할 수 있다는 점 이게 진짜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예, 실제로 구조 사례를 보면요. 네. 수영을 잘한다고 생각했던 분들이 무리하게 예. 깊은 곳까지 들어갔다가
체력이 떨어져 구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자신의 체력을 과신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순환 사고는요, 주로 어디에서 발생하죠? 네, 저희 강원 지역에서는요. 예. 아무래도 바다가 있기 때문에 바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음, 최근 통계를 보면 네. 연평균 약 190건이 바다에서 발생했고 어, 강에서는 약 59건, 어, 예? 하천에서는 22건이 발생했습니다. 네. 하지만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시설이 갖춰진 곳인지 여부입니다. 안전요원이 없는 곳, 예. 입수가 금지된 곳, 출입이 통제된 해안이나 네. 계곡은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어, 조금 멀더라도 예. 반드시 안전요원이 있는 물놀이 장소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살짝 들어갔다 나오자 이런 생각이 큰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겠네요. 아, 네, 맞습니다. 예. 특히 강원 지역은 갑작스럽게 수심이 깊어지는 곳이 많기 때문에 네. 계곡도 상류에 비가 오면 순식간에 물이 불어나기 때문에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네. 자, 오늘은요, 여름철 순환 사고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떤 유형의 사고들이 발생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순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 그리고 혹시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좀 현명하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팁 좀 주시겠습니까? 네. 예. 그 순환 사고는 그 대부분 작은 부주의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예. 기본적인 안전 수칙만 잘 지켜도 네.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 네. 그 안전 수칙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준비 예. 운동입니다. 준비 운동이요. 네네. 무더운 날씨에 몸이 덥다고 해서 네. 바로 차가운 물에 들어가면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고 근육 경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반드시 5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을 충분히 풀어준 뒤 물에 들어가는 것도 좋습니다. 어딜 들어가든요. 물이면 다 일단 네. 들어가기 전에 무조건 워밍업 운동을 좀 해줘라. 그렇죠. 몸을 풀고 들어가야 돼요. 아, 몸을 풀어라.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명조끼 착용입니다. 예. 뭐 수영을 잘하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만 예. 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네네. 네. 구명조끼는 체력이 떨어졌을 때 생명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안전장비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해경에 따르면 음. 그 구명조끼 착용 시 생존 확률이 예. 78%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78%요. 네네. 확 올라가는군요. 거의 뭐 생존한다고 볼 수가 있죠. 정말 중요한 장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구명조끼 착용이요. 네네. 네. 세 번째는 음.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 피곤하거나 잠을 제대로 못 잤거나 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물놀이를 자제하는 것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으로 예. 물놀이의 장소에 도착하면 음. 안전요원의 위치 네. 그리고 인명구조함의 위치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어. 가지시는 것도 좋습니다. 인명 구조함이요. 네네. 네, 이게 뭐죠? 인명 하천에 구조? 보면 예. 튜브 그런 거를 설치하는 네. 공간을 말하는 인명구조함이 있습니다. 아, 있군요. 네네. 네. 그게 어디에 설치했는지 보고 네. 물에 빠졌을 물에 때를 빠게 보고 됐을 때, 예. 구조를 봤을 때 네. 그 함을 열고 튜브를 던지거나 아,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네 맞습니다. 아, 그게 바로 인명 구조함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요 위치를 꼭 파악해라. 네네. 네. 그래야지 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예. 평소 그런 위치가 있는 거를 확인했을 때가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준비 운동 중요했고요. 구명조끼 철저하게 잘 착용을 해야 되고 네. 이런 것들이 진짜 기본적인 것 같은데 의외로 이게 좀 방심하고 소홀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가장 좀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사고를 당한 분들을 살펴보면 잠깐만 들어가다 나오려고 했다라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자, 여름철이면 가족 단위 피서객들도 정말 많이 붐비게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네. 어린아이를 동반한 경우 그런 부모님들께서 많이들 놀러 가실 것 같은데 네. 그럴 때 각별히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될 지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네, 좀 네. 있죠? 특히 그 어린이는 성인보다 사고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네, 보호자의 시야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 간혹 부모님께서 휴대전화를 보거나 네.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아이들은 얕은 물에서도 넘어질 수 있고 아주 짧은 시간 안에서도 위험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튜브를 너무 믿지 말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 튜브를 너무 믿지 마라. 네네네. 예. 튜브는 놀이기구일 뿐 안전장비가 아닙니다. 예, 바람이 빠질 수도 있고 뒤집힐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린이용 구명조끼를 함께 착용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네, 보호자는 아이와 손을 닿지 않을 정도의
거리에서 함께 물놀이를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아, 언제든 이렇게 손을 위급 상황 예. 때 딱 뻗어서 아이를 잡을 수 있게끔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는 그 정도 거리의 거리. 위치. 아, 예. 그 정도 간격을 항상 좀 유지하는 것이 그렇죠.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튜브만 아이한테 잘 끼워주면은 이거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그게 또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그런 행동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몇 가지가 있는데요. 예, 예. 예, 가장 위험한 행동은 네. 음주 후 물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오, 술을 마시면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균형 감각도 둔해지고 예. 또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 저체온증 위험도 높아집니다. 예. 실제로 여름철 익수 사고 중 상당수가 음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무리한 다이빙입니다. 다이빙이요. 예, 계곡이나 바다는 수심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파도가 높은 날이나 기상특보가 발효되는 절대 물놀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군요. 조금 괜찮아 보이는데 하는 순간 네.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 여기 또 하나 중요한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아까는 살짝 들어가다 나오지 뭐. 여기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커지고 네. 이번엔 뭐 좀 괜찮아 보이는데 이런 방심에서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네, 예, 맞습니다. 두 가지를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한 자신감이 결국 위험을 불러온다라고 꼭 여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안전 수칙을 나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네. 생명을 지키는 약속입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꼭 좀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자, 그래도 만일에 여러 가지 사태를 다 대비를 했지만 네네. 그래도 물에 빠지는 경우가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 가장 먼저 좀 뭘 해야 되죠? 무엇보다 중요한 예. 것은요. 당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당황하지 마라. 네. 그리고 그 사람이 놀라게 되면 예. 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예. 그럴수록 더 빨리 가라앉고 체력도 급격히 소모됩니다. 예. 네. 우선 큰 소리로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고 네. 그다음에 몸에 힘을 빼고 하늘을 바라보는 자세로 물에 떠 있는 것도 좋습니다. 아, 하늘을 바라보고 물에 떠 있는 거요? 네. 예. 배영입니다. 배영. 예, 이를 흔히 배영 자세 또는 생존뜨기라고 합니다. 아오. 이 자세를 유지하면 예. 구조될 때까지 체력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네. 또 하나 만약 유속이 빠르다면 예.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기보다는 물의 흐름을 이용해서 대각선 방향으로 네. 이동하는 것도 훨씬 안전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형, 배영, 평영, 저병 이렇게 보통 이제 수영 있죠. 클래스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네네. 그 중에서 이 배영이 네네네. 이게 평소에 이제 생존뜨기 교육이라고 부르는군요. 네. 아. 또 하나 입새뜨기라고 합니다. 어떤 뜨기요? 생존뜨기가 네. 입새뜨기라고 또 합니다. 입새뜨기요. 네네. 낙엽처럼? 힘을 빼더라도 어쨌든 떠 있을 수가 있으니까. 네네네. 그래서 생존뜨기인데 그래서 이 생존뜨기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예. 실제로 생존뜨기만 제대로 예. 익혀도 구조될 확률이 크게 높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이번엔 반대로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발견한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좀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가장 우선시 되는 거는요. 예. 119에 신고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직접 물에 뛰어드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어, 구조 경험이 없는 사람이 들어갔다가 네. 함께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아, 들었습니다. 네네. 예. 대신 주변에 있는 구명환, 튜브, 로프, 긴 막대기 등을 이용해 예. 간접 구조를 해야 합니다. 예, 페트병이나 아이스박스처럼 물에 뜨는 물건도 네.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만약 보트가 있다면 안전을 확보한 뒤 접근해야 하며 무엇보다 자신의 안전을 먼저 확보한 상태에서 구조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조금 전에 구명환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이 구명환은 뭐죠? 그 노란 튜브입니다. 아, 튜브요. 자주색 튜브. 아, 네. 자주색 튜브. 인명 구조함에 구명환이 설치가 되어 같이 있습니다. 있군요. 네네. 야, 이거 꼭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진짜 심심치 않게 구조를 하기 위해서 같이 좀 뛰어들었다가 함께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접하게 됐는데 네네네. 그런 케이스가 실제로 많이 있나요? 예, 많이 있습니다. 아, 많이 있습니다. 예. 구조도 중요하지만 네. 구조자의 안전도 네. 최우선시하기 때문에 예. 예. 무엇보다 구조자의 안전도 네, 중요하다. 중요하다. 네네. 그리고 119에 꼭 좀 신고하는 게 우선시되어야 한다. 그렇죠. 예, 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름철에 자주 발생하고 있는 수상 레저 사고와 또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 사고에 대한 말씀들 다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최근에 뭐 보트라든지 뭐 카약 같은 네. 이런 수상 레저를 즐기시는 분들 정말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전복 사고가 왕왕 발생한다고 하던데 네. 이렇게 전복이 된 상황에서는 어떻게 또 대처를 해야 될까요? 전복이 됐을 때는요. 예. 일단은 침착함을 유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다면 네. 몸에 힘을 빼고 물에 떠 있는 자세를 유지하면서 구조를 기다려야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생명뜨기 네. 배형이요. 네, 맞습니다. 예, 네네. 꼭 그리고 좀 전복된 보트나 카약이 가까이에 있다면 예. 무리하게 육지로 헤엄치지 말고 네. 선체를 붙잡고 체력을 아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또 하나 함께 탑승한 사람이 있다면 예. 서로의 위치를 확인해서 함께 구조를 기다리는 것도 좋습니다. 네. 자, 역시 구명조끼가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또 중요한 장비라는 생각이 이 지점에서 들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예. 그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예. 체력 소모가 빨리 소진될 수가 있으니 네. 보트나 카약 네. 이런 걸 평소 출항하기 전에 네. 항시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떠나기 전에 무조건 구명조끼 착용을 꼭 좀 해주십사라고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순환사고 현장에서 가장 많이 또 실제로 하시는 말씀이겠습니다. 구명조끼 잘 좀 착용해 주십시오라고. 맞습니다. 그 네. 순환사고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요. 예. 구명조끼만 입었어도, 아. 구명조끼만 입었어도 아. 잠깐 귀찮더라도 반드시 착용하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네.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네. 구명조끼 착용 이거는 진짜 딱 머릿속에 잘 각인 좀 맞습니다. 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지역 이제 강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계곡하고 하천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제 여름철 집중호우로 고립되는 사고도 정말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네네. 이럴 땐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죠? 그 집중호우 시에는요. 예. 비가 내리는 곳이 아니더라도 예. 상류에 음. 내린 비 때문에 갑작스럽게 물이 분화할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이런 경우 와류, 소용돌이가 발생하기도 하고 예. 갑자기 발이 바닥에 닿지 않으면 공포감 때문에 팔다리가 굳어버리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들었습니다. 네네. 따라서 계곡에서 물이 조금이라도 불어나거나 네. 흙탕물이 보이기 시작하면 즉시 높은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예. 예. 짐을 챙기거나 차량을 이동시키려고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네. 만약 고립됐다면 네.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해 현재 위치를 알리고 예. 구조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예. 무리하게 물을 건너려 하지 말고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 또 혹시 야간에는 휴대전화나 손전등이나 밝은 옷 등을 이용해 음.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 비가 많이 내리지 않더라도 계곡 주변 같은 곳에서는요 항상 주변 상황들을 잘 좀 확인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맞을까요? 아, 맞습니다. 예. 그 계곡에서는요. 네. 아, 여기는 비가 안 오는데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네.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게 가장 예. 아니란 생각이다. 맞습니다. 예. 그 상류 상황은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기상 예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예. 호우특보가 발효되면 계곡 출입을 자제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바다로 좀 가보고자 하는데 이제 바다에서 수영을 하다 보면은 혹은 이제 뭐 바다에서 이렇게 스노클링 같은 거 많이들 네, 맞습니다. 취미로 하고 예, 계시지 예, 않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들어보면 수초가 이렇게 다리에 감기는 경우가 왕왕 있다라고 예,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수영을 하거나 뭐 스노클링 같은 거를 이렇게 하고 계실 때 바다에 수초가 감겼습니다. 네. 이럴 땐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예, 마찬가지로 네. 그 우선 절대로 당황해서 발버둥을 치면 계속 엉키기 때문에 아. 예, 발버둥을 치지 말아야 하고요. 네. 갑자기 몸을 치게 되면 수초가 몸에 더 단단히 감기기 때문에 더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예. 먼저 호흡을 가다듬고 음. 몸에 힘을 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손으로 수초를 천천히 풀면서 어. 몸을 세운 자세로 조금씩 빠져나와야 합니다. 네. 그 혼자 해결하기 어려울 경우에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당황하지 않는 것이 또 중요하다. 아까부터 계속 강조해주고 계십니다. 네. 당황하지 마라. 침착함. 침착함. 네. 그렇죠. 힘이 빠지지 않아야 되니까 어쨌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당황하지 않는 것이 계속해서 공통된 원칙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네. 꼭 좀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은 좀 쫙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여름 이제 가족과 함께 추억을 여러 가지를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바다 뭐 산보다 더 이제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계곡, 하천, 강, 바다로 다들 나가고 계시지 예, 않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여름은 가족과 함께 네. 즐거운 추억을 만드는 계절입니다. 예. 하지만 한순간의 방심이 평생 후회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 물놀이를 하기 전에는 예. 반드시 준비 운동을 하고 네. 구명조끼를 착용하며 음주 후에는 절대로 물에 들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예. 어린이는 보호자의 시야 안에서 물놀이를 해야 하고 예.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계곡이나 바다 출입을 자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 또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무리하게 구조하려 하지 말고
119에 신속히 신고한 뒤 안전한 방법으로 구조하는 시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 원주 소방서는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 여름도 안전 수칙을 잘 지키셔서 네. 가족과 함께 건강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너튜브 댓글로 김영민께서 당황하지 말기 꼭 기억하신다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요, 원주 소방서 119 안전체험마을 강희석 소방이 함께 여름철 순환사고 예방 그리고 그 행동 요령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드렸습니다. 오늘 쭉 알려드렸던 내용처럼 안전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기본 수칙을 지키는 작은 실천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는 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올 여름도 물놀이 전 준비 운동, 또 구명조끼 잘 착용하는 것, 또 기상 정보를 잘 파악하는 것, 그리고 어린이 안전 관리에 꼭 좀 각별한 신경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119 안전 브리핑 강희석 소방이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청취자분들께 좋은 정보 잘 좀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모두 안전 수칙을 생활하시고 네, 건강하고 즐거운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전! 안전 감사합니다.